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27일에 한국갤럽이 발표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 원희룡 46대 42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였죠, 그렇죠? 4% 네. 차이. 근데 이번에 미디어 리서치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원희룡이 44.3, 이재명이 47.7입니다. 네. 그러니까 2.6%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2.6%. 그런데 똑같은 언론 지금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25, 26일 동안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 이재명이 47.2 그리고 원희룡이 43.6으로 3.6%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 원희룡 대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 줄어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그러니까 2, 3% 차이면 정말 언제 뒤집어도 이게 이상할 게 없고요. 사실 그리고 그렇죠. 오차 범위가 뭐 5% 정도는 오차 범위 또는 5에서 10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금 굉장히 쫄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는 사실 뭐 이제 이거는 되면 좋다라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 물론 돼야 되겠지만, 근데 이재명은 되면 끝이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막판에 몰렸고. 안 되면 끝이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이제 앞으로 선거 기간 동안 더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 왜냐면 말을 막 하게 제발 좀 뽑아달라고 하다가 막 없는 얘기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게 좀 긴급해지고 좀 급해지면은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재명 이분은 뭐 그런 모습을 원래부터 막말을 했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많이 하는 분인데 막판에 과연 어떻게 될까? 이재명의 한마디로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 2.6% 차이면은 2.6% 진짜 많이 따라잡았고 충분히 해볼 만하지 이거는 않습니까? 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양 당이 전부 다 동일하게 접점지다. 그럼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꼽은 게 한 36곳 정도 된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저희도 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좌파는 이제 일을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일 안 하니까 여론조사 전화 오면 막 늘어지고 반갑다고 전화하는데 우리는 전화 안 받거나 좀 대충 해버리잖아. 저는 그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잘 안 하죠, 그렇죠? 교수님 잘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시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정동영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 그 민주당 애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마치 국힘인 것처럼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그렇죠, 그걸 그렇죠. 어떻게 알아? 나이도 속이고 당도 속이고 다 속이고 해갖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이준석 같은 애들만 몰아줬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이게 그 개항을 계시는 분들이 토론만 한번 보더라도 누구를 찍어야 될지 금방 아실 것 같고. 어제 토론은 진짜 심하더라 이재명. 좀 준비 안 된 후보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구에 아주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게 어제 많이 드러났어요.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는 얘기가 정책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무슨 뭐 반국민 세력과 전쟁 뭐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개항을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2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줬고 25년 동안 민주당이 거기서 뭐 지배하다시피 하면서 도대체 개항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좀 질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한 10년이 넘게 집권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풀 한 포기도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낙후되고 뭐가 새로운 게 들어서질 않습니다.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랑울도 마찬가지고 뭐 민주당이 오랫동안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광주도 제가 이제 그 김유진 대표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번에 그 박은정이라는 검사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이 이제 그 출근 안 하고 뭐 1억 이상 연봉을 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1년 근데 9개월 거기 동안. 진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그거예요. 박은정이 광주로 좌천이 됐어요. 광주. 그러니까 함동훈 위원장처럼 법무연수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광주로 갔고 거기서 중요 경제 사범을 잡는 중경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부장검사로 간 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해버린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건 광주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민주당이나 조국당도 다 호남, 뭐 블루 컬러, 뭐 코발트 블루 이런 게 광주를 모토로 삼고 있다며. 근데 광주로 부임한 사람이 나 여기 일 안 한다고 이걸 때려쳐. 이게 되게 그리고 돈은 다 받아먹고. 이게 광주를 개무시하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몸이 아파서 출근도 못하는 놈이 선거 딱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와. 갑자기 무슨 비례대표 정치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파서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년 9개월 동안 몸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이. 아니 이런 놈이 정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다
호남을 이용만 했고 그냥 그 실제로 해준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낙후시켜서 계속 빈곤에 대한 그런 막 그 뭐 박탈감만 부각시켜서 표를 구걸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좋다고 찍어주는 이제 좋다고 찍어주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생각 좀 하세요. 진짜 광주 분들이랑 그다음에 계양을 분들은 네. 우리를 호구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계양을 네. 해도 호남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호남의 정서를 버리고 계양에 섞여서 이제 계양을 위해서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재명이 좋은 후보겠습니까? 송영길이 좋은 후보겠습니까? 진짜.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계양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해줄 후보라고요. 당연하죠. 국토부 장관 출신인데.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천재잖아, 천재. 정말 해결책도 잘 끄집어내시는 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 이재명이 네 돈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돈을 뿌리려고 작정하는 놈은 이재명이고 원희룡 후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그 국가 돈으로 해야 될 건 뭐 인프라를 하는 거고 아파트를 어떻게 돈으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니네도 돈으로 니네도 돈 나도 돈 이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물하는 그 태도가 아주 글러먹었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게 글러먹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에 이 얘기도 제가 좀 덧붙여서 하고 싶은데 이원종 씨 아시죠, 교수님? 아, 이원종 어제 끝내줬죠. 맞아. 그제 끝내줬죠. 네, 그저께인가. 요 지금 요겁니다. 네. 근데 이원종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배우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사기당한 사람들 많이 보실 거 아니냐? 우리는 네. 가끔 그렇게 얘기한다. 아이고 이 땡땡아 또 사기당했냐? 그것도 모르냐?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를 가끔 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다. 사기는 신념의 문제라고 하는데 구마적 지금 이원종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인데 네. 아니 사기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원종이 이원종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운데도 이렇게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좌파 특유의 음. 반미 친중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 뭐 중국이랑 무역이 뭐 이제 뭐 더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것도 잘 이재명이 모르겠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때문에 한한령을 내린 건데 어쨌든 넘어가고 이거 전 이게 문제라고 봐요.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개성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뭔 이거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죠? 이게 도대체 개성이면은 제가 아는 그 북조선에 있는 개성이 그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죠?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만약에 러시아 가스관이 대한민국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문제인 게 음. 이번에 그 독일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독일이 그렇죠. 왜 꼼짝도 못했냐면 그 러시아에서 노드 스트롬인가 하는 그런 해적 가스관을 통해서 독일이 천연가스를 러시아부터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가 그런 천인 공노할 짓을 하는데도 비난 성명 하나 못 내고 그냥 그러니까 외교적인 그런 거에서 완전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끊어버리면 그냥 네. 겨울 동안에 진짜 얼어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독재 뭐 공산 이쪽 세력 말고 당연히 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잡아서 그대로 당연하죠. 같이 해야 되는데 아니 중국만 나랍니까? 그 우리 자유 진영에 있는 애들이 훨씬 잘 살고 훨씬 더 저기 인간적이고 지성적인 면이 있어요. 얘네들은 정말 독재 국가라고 못 살고 왜 이원정 이런 말을 하지? 이 자식 그럼 헐리우드 안 가고 그럼 중국 갈 건가? 못 가요. 헐리우드 못 가지. 네, 기사. 못 가죠. 헐리우드 못 간다는 말. 제가 웬만하면 그냥 배우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다고 하는데 얘기는 배우로 지금 못 먹고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배우하면서 먹고 살 그냥 그것만 하고 먹고 살지 왜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좀 이렇게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견이 있어 정치 잘 모른다 이런 편견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원정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 편견을 더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려면 공부를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지난번에 누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김주정이 그랬나? 뭐 거기 있잖아요. 미군이 참전하면 미군한테 고마워해야 되냐 이런 한심한 말 했지 않습니까? 이원정도 그래요. 미군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고 우리가 지금 아오지에 이원정 아마 이원종은 근데 지금 아우지였어? 기세 보니까 약간 조선노동당 간부급은 됐을 것 같아. 이렇게 선동을 잘하는 거 보면은. 네. 편드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역대급 대박인 게 이원종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대리인, 우리보다 말씀도 잘하고 깊이 하시는 이재명 대표님께 잠시만 아끼고 우리는 투표로 뭘 알려줘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하게 가르쳐줘야 한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평가할 수 있으면 이게 진짜 사기의 신념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좀 안타깝네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뭐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막 오르고 막 그래서 서민들이 다 죽을 때 민주당 애들은 다 부동산으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에게 뭐 표를 몰아준다 그러면 민주당 애들의 부동산이 더 늘어나지 우리 국민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거는요 그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의회 독재 그거를 끝장내서 대통령한테 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